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겠습니다. 기온은 오름세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닷새째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에도 산불 3단계가 발령 중인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있는 불길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온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더해져 산불 진화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의 산불 위기경보 심각 수준이고요.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건조특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특히 대기가 매우 건조한 가운데 오늘부터 바람도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불어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가운데 낮 기온이 최고 25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20도 이상 크게 벌어져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발생한 황사가 오늘과 내일 우리나라 상공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내일도 공기질이 계속 좋지 않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겠고요. 목요일에는 건조함을 조금 해소시켜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평등이 최근 15년 사이 더욱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기간에 공공기관 이전 같은 정책이 나왔지만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균형 발전은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 간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수도권 집중 가속화 등으로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수도권, 비수도권 불평등도는 2003년 57%에서 2018년 74%까지 상승하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같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나왔지만 격차는 여전합니다. 상대적으로 전국적인 균형 발전 불평등도 추이는 감소하고 비수도권 내 불평등도 또한 격차가 크지 않다 보니 수도권, 비수도권 간 격차가 균형 발전 문제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자원들이 수도권에 집중되기 때문에 격차가 커지는 거다. 비수도권은 경제적으로 정말 몰락의 위기가 점점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명시된 균형발전 4대 요인은 발전의 기회 균등, 자립적 발전 역량 강화, 삶의 질 향상,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이 가운데 산업과 기업, 인력 등 실물 경제 중심의 자립적 발전 역량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균형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대학과 협력을 통한 인재 및 전문 인력 양성, 주거 문화, 교육 인프라 확충, 지방 제조업 고부가 가치와 신산업 육성 같은 전략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보수 색채가 짙은 대구는 신성장 산업 육성은 물론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 구축도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만족스러워할 정도의 문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지역 경제가 발전하려면 다양성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것저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산업연구원은 수도권 집중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목표를 세우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지난 2022년 태풍 흰남노로 침수 피해를 입었던 포항 구룡포 지역 저지대를 대상으로 하수도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포항시는 총 사업비 331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까지 눌태 빗물 펌프장 증설,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 고지수로와 저지수로 유역 분리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구룡포시장, 구룡포성당, 구룡포초등학교 주변 등 구룡포 지역의 저지대 침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춘 3월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며칠 전 경북에도 대설특보와 함께 적지 않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덕분에 봄철 가뭄이 해소되면서 농번기를 앞둔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경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연한 봄 기운에 사과나무 가지마다 여린 꽃망울이 올라왔습니다. 2주 뒤면 꽃이 피기 때문에 그 전에 가지를 잘라 속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올해는 특히 날이 풀려야 할 때 풀리고 비가 와야 할 때 오면서 한 해 농사의 시작이 순조롭습니다. 봄철마다 나무에 수분을 공급해주던 관수시설을 올해는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무가 이제 수분을 많이 끌어당겨야 꽃눈이 좋아지고 형성이 좋게 되고 사과가 좋은 사과가 나올 지금 시기입니다. 아무래도 가뭄 해소가 며칠 전에 되는 바람에 사과가 좋은 사과가 나오지 않을까. 최근 6개월간 경북에 내린 누적 강수량은 367mm로 평년보다 20% 이상 많이 오면서 해갈에 톡톡한 도움을 줬습니다. 3월 들어 비와 눈이 잇따라 내리면서 경북 지역 댐 저수율도 평년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 용수 공급을 책임지는 안동댐의 현재 저수율은 58.4%로 예년보다 37%가량 많고 임하댐의 저수율도 37.8%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북의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 역시 73.7%로 부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수량으로는 약 7억 3천만 톤의 물이 있는 상황이고요. 큰 비가 없더라도 현재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이용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경북에서 영천댐 공급 지역인 포항과 경주, 영천은 가뭄 주의 단계에 해당해 하천 용지 용수를 감축하는 등 관리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오는 4월과 5월에도 전국적으로 70mm 이상의 비가 내리며 큰 가뭄이 없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포항가속기연구소는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주요 장치의 국산화 잣대로 판단할 국내 산업체 수주율이 80%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가속기 연구소는 발주 물량의 80% 이상을 국내 중소기업이 수주했다며 이는 가속기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동시에 국내 산업 경쟁률을 높이는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포항가속기연구소에는 지난 2011년 3세대, 2016년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에 이어 현재는 오는 2029년까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대표 어종인 오징어 어획량이 갈수록 줄면서 이제는 마리당 2만 원에 육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조업이 어려워 어선 감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기에는 정부의 폐업 지원금이 너무 적어 어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5년 촬영한 동해시 앞바다. 배와 배 사이 그물에 오징어가 한가득 모여 있습니다. 어민들이 뜰채를 들어올릴 때마다 100여 마리가 배 위로 쏟아집니다. 30년 가까이 지난 현재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77톤짜리 배가 나흘 동안 고작 800마리 안팎만 잡기도 합니다. 바다 환경 변화와 중국 어선들의 남획 등으로 20년 새 어획량이 30분의 1로 감소한 겁니다. 이에 따라 먼 바다까지 나가 오징어를 잡는 근해 채낚기 어선의 폐업 신청이 최근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접수된 감척 신청 건수는 지난 2023년 4척에서 지난해 18척으로 늘더니 올해는 23척입니다. 이 가운데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배는 3척, 예비 후보를 포함해도 모두 6척입니다. 어민들은 선정 대상자가 적은 게 불만이지만 폐업 지원금이 적은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어업 경비를 뺀 3년치 수익금 등으로 지원금을 정하다 보니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겁니다. 게다가 오징어 어획량이 갈수록 줄어 앞으로는 폐업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더 해주는 거 지금 그전에 제가 얘기하는 건 5년 중에 제일 많은 거 하나를 선정해서 곱하기 5 해달라 그랬어요. 해양수산부는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 등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폐업지원금 제도로는 오징어 같은 특정 어종에 따라 어민들의 불만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종별로, 통급별로, 어선 통급별로 해서 이 기준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영업이익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이 높으면 그 감정평가 비용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옵션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개선되려면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통과돼야 해 당분간 어민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소비자 10명 중 7명은 ESG 우수기업 제품 구매에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조사 결과 환경보호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 사회공헌 등 사회분야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70%가 해당 기업 제품 구매에 추가 지불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64%는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등 ESG 경영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수학교인 포항 명도학교는 장애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술과 체육, 직업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수한 교육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포스코 청암상 교육상을 수상했습니다. 정유찬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합니다. 포항 명도학교가 올해로 19번째를 맞이하는 포스코 청암상 교육상을 수상했습니다. 저는 형들이랑 누나와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게 너무 좋아요. 또 부모님 생신때 연주해 드리면 좋겠어요. 저도 좋아해요. 저도. 네, 포항 명도학교는 2013년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 학생들로 구성된 올림 학생 오케스트라를 창단해서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운영 중인데요. 음악은 확실히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애 학생들도 충분히 음악적 소질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고요. 연주를 통해서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면 음악 교사로서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포항 명도학교는 예술체육 교육과 디지털 교육 그리고 직업 교육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이번 포스코 청암상 교육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전국 장애 학생 체육대회 역도부에서 금메달 3개를 땄는데 올해도 열심히 준비해서 세계 신기록을 깨고 싶어요. 학교에서 배운 기술 덕분에 카페에서도 일할 수 있어요. 맛있는 커피를 만들 거예요. 다빈 카페 많이 이용해 주세요. 포스코 청암상 교육상 시상식은 4월 2일 과학 봉사기술 분야와 함께 서울 포스코 센터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꿈을 향해 노력하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포항 명도학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청소년 기자 정유찬입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최근 안전 관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울진 한울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신한울 2호기에서 안전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지시하고 신한울 1, 2호기의 사고관리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신한울 원전 2호기는 지난 12일 원자로 냉각제가 누설돼 수동 정지했고 이틀 뒤에는 보조 건물에서 방사선 경보가 발생했습니다. 영덕군이 이마트와 지역 특산물 붉은 대게를 활용한 특화 상품 개발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영덕군과 이마트는 앞으로 영덕 붉은 대게 기획 제품을 개발해 출시하고 판매를 위한 프로모션과 마케팅 등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마트는 붉은 대게칩 등 밀키트 제품 6종을 개발해 다음 달까지 순차적으로 출시해 전국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과 ssg.com 온라인을 통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올해 경북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올해 법무부가 경북에 배정한 계절 근로자 수는 광역단체 중 가장 많은 12,500여 명이며 배정 인원의 80%가량이 입국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인원은 10,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경북의 시군별 배정 인원은 상주가 2,5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포항 148명, 영덕 88명, 울진은 20명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대구의 지난해 혼인 건수는 9,289건으로 1년 전보다 14% 증가했습니다. 경북은 9,067건으로 11.6% 늘었습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은 대구 3.9건, 경북 3.6건으로 각각 0.5건, 0.4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혼인 건수는 22만 2,412건으로 1년 만에 14.8%, 약 2만 9천 건 증가했습니다. 23만 9천 건이었던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증가폭은 1996년 3만 6천 건 이후 최대, 증가율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입니다. 닷새째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에도 산불 3단계가 발령 중인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있는 불길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온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더해져 산불 진화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의 산불 위기경보 심각 수준이고요.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건조특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특히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오늘부터 바람도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각별히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가운데 낮 기온이 최고 25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20도 이상 크게 벌어져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편 최근 발생한 황사가 오늘과 내일 우리나라 상공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내일도 공기질이 계속 좋지 않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요. 미세먼지 나쁨으로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1도, 김천은 9도로 어제보다 조금 올랐는데요. 낮에는 대구 24도, 김천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9도, 문경은 1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23도, 문경은 22도 예상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13도, 낮 기온은 24도 전망됩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겠고요. 목요일에는 건조함을 조금 해소시켜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